안녕하세요. 무조건 격리한다고 좋은 테스트일까? MSA 환경에서 구축하는 시나리오 인수 테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류성현, 최진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 제목은 무조건 격리한다고 좋은 테스트일까인데요.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각 서비스를 철저히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서비스 간의 연결까지 고려하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단일 모듈이라면 단위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MSA 환경에서는 서비스 간의 흐름을 어디까지 검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격리된 환경이 아닌 실제 연결된 흐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 끝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연결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팀에 적용하면서 얻은 인사이트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MSA에서 시나리오 인수 테스트를 구축하려는 분들께는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기술적인 단서를 드리고 싶고요. 또 팀의 개발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는 우리 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가시면 그걸로 오늘 이야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자를 말씀드리면 서버 교육팀의 성현님 그리고 그로스 이네이블먼트 팀의 최진영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팀이 다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로스 이네이블먼트 팀은 실제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실무팀이고 서버 교육팀은 기술적인 지원과 사내 개발, 문화 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 두 팀의 각자 전문성을 합쳐 진행한 사례로 광고 플랫폼의 인수 테스트 환경을 그로스 이네이블먼트 팀이 실제 실무 맥락 속에서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서버 교육팀이 함께 협업하며 풀어낸 경험이 중심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체 진행 순서는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 결과,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배경과 진행 과정을 그리고 성현님이 결과와 마지막 메시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QA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저희도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처음으로 QA 조직의 전체 테스트를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팀에서는 이미지에 보이는 배너들과 같은 앱에서 노출되는 광고를 관리하는데요. 이 외부형 광고 플랫폼에서는 광고들을 노출하기 위해서 광고를 세팅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 형태의 외부형 광고주를 위한 운영 툴을 오픈해야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과정이 이런 대시보드에서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팀 내부에서는 테스트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QA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QA팀과 시나리오 점검을 통해서 나왔던 총 시나리오 수가 1,8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인데요. 각각의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한 테스트 케이스만 해도 이렇게 각각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는 충분히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게 테스트 케이스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은 이 이후에 추가 개발 시에 있었는데요. 이걸 개발할 때마다 1,800번 반복해야 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안정감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QA에 요청하거나 저희가 이걸 일일이 진행하기에는 이만큼의 반복 행위를 리소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나리오들을 검증하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방법이 사실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팀 테스트 커버리지는 꽤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미지에 있는 지표가 소나 지표들을 잠깐 가져온 내용인데 이 커버리지 부분만 잠깐 가져오면 커버리지가 73% 그리고 단위 테스트가 3,400건입니다. 이게 숫자만 보면 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불안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전체 테스트는 이제 여전히 불안한가? 저희는 그 문제의 원인을 MSA 구조에서 찾았는데요. MSA 환경에서는 그림과 같이 서비스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가 자기 역할을 다 하더라도 하나의 모듈에서 이렇게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면 전체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
각자의 성공이 모여도 전체는 실패가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테스트는 각 서비스 내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천 개의 테스트가 방금 전과 같이 완벽하게 돌고 있어도 그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실제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MSA의 구조적 한계가 테스트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저희가 문제를 인식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QA가 아무리 철저해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각 모듈 단위의 테스트만으로는 MSA 환경에서 서비스 간의 연결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POC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정의된 문제에서 QA 수준의 테스트를 반복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나리오화된 테스트를 개발하여 이를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들을 실제로 오른쪽과 같은 야물 혹은 코드의 형태로 넘기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큐컴버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실제로 테스트를 호출하는 테스트 로직에 매핑되게끔 하여서 필요로 하는 서버 로직들을 매핑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가 1800건으로 이 모든 케이스를 다루는데 1800건을 다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의 작성 과정에서 도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엣지 케이스를 다 작성하려 하기보다는 한 번에 다 도입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게 중요했습니다. 먼저 유저의 해피 케이스를 중심으로 인수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룰 것인가를 팀 내에서 맞춰가는 컨벤션 정립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후 이제 해피 케이스가 안정화된 후에는 배포를 거듭하면서 발견되는 엣지 케이스 중 실제 운영상 중요한 부분을 리그레이션 테스트로 점진적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단위 테스트로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 간의 전체 흐름 단위를 중심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테스트의 범위가 팀의 상황에 맞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만든 시나리오 개발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 시나리오를 돌리는 통합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테스트 환경을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데요. 아까 전에 장표처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모듈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짜잔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서버를 띄우기보다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듈을 덩어리로 나누는데요. 광고를 예를 들면 광고를 노출하는 서빙 모듈, 노출할 광고를 세팅하는 코어 모듈, 노출 결과를 담당하는 리포팅 모듈로 분류를 했을 때 최하위에 있는 모듈 덩어리부터 해야 이제 의존성의 범위가 줄어드니 코어 모듈부터 저희는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코어 모듈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인프라 환경도 이제 DB나 레디스 등과 같이 만만치 않은 개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MSA에서의 테스트 환경 구축이다 보니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사실 도커로 먼저 다 올려봤고 서버들이 이제 올라가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그 다음 단계인 아까 전에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코드를 이제 실행을 했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 다음과 같이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미 저희는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POC로 테스트 환경을 추가로 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나는 원인을 이제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가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서비스가 하나가 OK인데 정상적으로 떠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는 조금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스트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중요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라는 것은 최소 단위에 대해서 빠르게 문제 지점을 찾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데 MSA라는 환경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지점을 파악하고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꼭지점 단계인 스모크 테스트 단계인데요. 이제 스모크는 단순히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거나 실행 환경이 바뀔 때에는 도커의 설정 문제나 의존성 오류 등으로 서버가 뜨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가장 초기에 먼저 헬스 체크 API와 같은 간단한 체크를 통해서 각 서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동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시나리오를 봐도 정말 단순하게 헬스 체크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200이 내려오는지만 확인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코드가 아닌 서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고민했던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결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모크에서 각 서버가 정상적임을 보장해도 다른 서버와의 연결은 실제로 호출을 해야 그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2E 테스트는 각 서버가 서로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최대한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려고 해도 CI 파이프라인이나 배포 환경 등과 같은 기타 환경에서 네트워크 연결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서버가 호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방어하는 테스트 환경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헬스체크 API와 마찬가지로 서버가 서로를 호출하는 API가 존재하도록 추가하는 것인데, 이제 실제로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E2E 테스트의 목적 자체가 잘 연결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API가 간단하고 연결성을 보장한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쪽으로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있는 가입 및 조회라는 플로우가 어드민과 인증 서버가 흘러가는 연결을 나타내므로 E2E 테스트에서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모크와 같이 단순하지만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고 시스템이 하나로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충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의도한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억셉턴스 단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시나리오들을 돌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스트 단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테스트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다면 이 과정 자체가 다소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귀찮은 단계가 늘어나는 것보다 테스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찾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서 언급한 스모크나 E2E 테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문제 지점을 빠르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결국 전체 테스트 구축 시간이 더 짧아지고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입 과정에서 이제 QA 수준의 테스트 반복 수행에 대해서는 시나리오화된 테스트 개발을 했고, MSA 환경에서 서비스 간의 연결성 검증에 대해서는 통합된 테스트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구현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성현님이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류성현입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앞서 진행했던 그 진영님께서 도입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결과 파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과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조금 깔고 가고 싶은 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기보다는 뭔가 저희의 어떤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와 이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테스트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코드가 테스트 대상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테스트 대상은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 여러 개의 서비스와 시스템이 통합된 형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스모크, E2E, 인수 테스트 각각의 계층별로 테스트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환경을 빌드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파이프라인도 함께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테스트 환경과 테스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에 만든 전체적인 결과물이고요. 이제 이 구조를 우측에 보이시는 파일 계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환경 구축을 담당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듈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테스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파이프라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구조도 처음부터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많이들 사용하는 단일 모듈의 일반적인 그레이들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환경 구축을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해지고 파일과 태스크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듈로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모듈로 분리했고요. 이어서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복잡해지면서 모듈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별도의 모듈을 각각 하나씩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모듈의 동작 순서를 살펴보면은 검증할 서비스를 띄우기 위해 먼저 도커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이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장소를 직접 클론 받고 그 클론 받은 그 코드를 가지고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이미지는 도커 컴포즈로 같이 띄워서 실행을 하는데요. 이때 이 팀에서 관리하지 않는 외부 팀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인증이라든지 다른 외부 서비스들도 같이 띄워줍니다. 근데 이 외부 서비스들은 실제 서비스를 띄우는 게 아니라 와이어 목을 이용해서 약속된 제이스 값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을 띄우기 전에 각 서비스들에서 참조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같이 띄워주는데요. DB나 카프카 같은 그런 것도 같이 띄워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착착착 바로바로 얘기해서 문제 없이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간중간에 되게 막히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이 모든 거를 로컬에 하나씩 띄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띄우고자 하는 서비스만 먼저 로컬에 띄우고 나머지는 베타나 개발과 같이 이미 잘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존해서 먼저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서비스를 먼저 띄운 뒤 이게 잘 동작하면은 하나씩 로컬에서 띄우는 순서로 개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테스트 관련해서는 테스트 파일, 그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테스트는 앞서 말씀 주셨듯이 큐컴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는 피처 파일과 이 테스트 로직이 담겨 있는 그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피처 파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피처 파일들은 E2E 스모크와 같이 패키지로, 그러니까 계층별로 패키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굳이 구분을 했냐면 그냥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스트를 만들어서 동작을 시켜 가다 보면은 막 실패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하나씩 만들어 갈 때. 근데 이게 그냥 매번 인수 테스트처럼 계속 같이 돌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이제 인수 테스트처럼 여러 시스템과 그 서비스들이 같이 뜨는 경우에는 그 러닝 타임이 되게 길어가지고 테스트의 그 실패 원인을 찾기 어려운데 이렇게 계층별로 분리를 하면은 원하는 계층을 검증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로직 같은 경우에도 인수 테스트가 많아지면은 코드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해지고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재사용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꼼꼼하게 컨벤션을 좀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게 팀마다 테스트를 만드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은 많이 만들고 각 구성원들의 방식대로 많이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컨벤션을 만들어 나가면 아마 그 팀에 맞는 컨벤션과 방법들을 만들어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포 부분인데 이렇게 구축한 테스트 환경과 테스트는 로컬과 이제 CI 할 때 동작을 합니다. 코드가 머지될 때 보통 이런 테스트 환경 구축을 한다면 그럼 배포할 때 같이 동작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러닝 타임이 길다 보니까 배포 파이프라인에 넣었을 땐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코드가 머지될 때 테스트가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POC 그 샘플 테스트 환경과 테스트를 구축한 다음 진영님 팀께 그 피드백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PM 분들, 개발자분들, 그다음에 리더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선 PM 분께서는 QA 효율을 높이고 리스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개발자분께서는 테스트 관리에 좀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스트를 저러 많은 걸 어떻게 관리하지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다른 직군들과 시나리오라는 문서를 통해
같은 문서를 통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리더님께서는 테스트는 단순 그 코드 검증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 일부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시도했던 이 과정의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작은 성공으로 점진적으로 문화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좀 안정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관리할 테스트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부담인데? 라는 좀 우려 섞인 피드백도 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진영님께서 팀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POC 이후에 진행하게 될 저희 이제 작업들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팀에 맞는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팀과 같은 경우는 테스트 코드가 엄청 잘 구축이 돼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이 이미 많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스트가 더 생긴다고 한다면 이걸 관리하는 그 자체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관리의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AI 도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도구를 쓴다고 해서 막 뚝딱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저희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청을 성공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테스트 코드를 만들지 않고 요청을 실패한다라고 조건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거는 이 테스트의 맥락을 좀 전달을 잘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거를 맡기고 테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작성에 필요한 어떤 방법들, 그다음에 뭐 API라든지 뭐 인증과 같은 그런 정보들이 담긴 문서도 함께 AI에게 같이 전달을 하면서 우리의 의도를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 많은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맥락을 못 집어내고 또 토큰도 많이 잡아먹게 돼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파일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를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코어에 해당되는 그 테스트 환경이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광고가 노출되는 그 서빙 쪽 부분의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리포팅, 집계나 정산과 같은 그런 광고 전반적인 흐름까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현재 지금 서빙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코어 쪽에서 진행했던 기술적인 경험에 좀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 전에 그 개발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인스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작성했던 그런 전반적인 기술적인 내용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발표를 이제 하게 된 것도 단순히 기술적인 경험만 좀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뭔가 많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발표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은 리소스가 없어서 저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라든지, 아니면 우리 팀에서는 저런 거 했다가 오히려 혼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환경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개선하는, 즉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불편함을 자그마한 불편함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그거를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게
그 문화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따로 리소스를 받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던 그 뭐 업무 중에 짬을 내거나 작은 시간들을 쪼개서 조금씩 만들어 나갔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느리고 더디었었습니다. 우선순위도 낮고 시간을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 작업들이 많이 멈추기도 했거든요.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좀 힘들 때,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이럴 때도 좀 멈추기도 했고, 그러면은 좀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만 가지고 좀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게 뭔가 거창한 거를 막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작게 조금씩 바꿔 나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힘들 때는 이제 진영님께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거나 테스트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구축해 주시고, 또 진영님이 또 배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쁘다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챙겨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게 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나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 좀 힘을 내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들을 때 또 힘을 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은 리소스로 점진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만약에 많은 리소스로 이렇게 개발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갔으면 또 더 빨리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런 개발 문화 같은 거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꿔 나가야지, 뭐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인데 라고 해서 짜잔 가져와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실패하거나 잘 안 됐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의 조직장이나 리더님께서 오늘 우아콘에 와가지고 좋은 발표 듣고 이제 여러분들 팀에 와서 나 이거 진짜 좋은 거 하나 알아왔는데 이거 우리 팀에 한번 적용해 볼까? 라고 하면 어떠시나요? 좀 소름 돋죠? 이게 리더라고 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뭔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성원들이라고 똑같을까요? 구성원들도 그런 변화의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 바꿔 나가기 위한 어떤 재료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아마 버거워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리소스를 쏟아 부어서 변화를 시켜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반발감이나 오히려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적용해보고 또 피드백을 받고 또 그러면서 동료들의 공감을 좀 받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작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 작은 결과들이 모여서 크지 않아도 되는데 또 조그만한 개선 효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적용을 해 나가야 진정 이 팀에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변화나 문화의 어떤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리소스는 그렇다 치고 알겠어. 근데 그럼 이게 수치적으로 얼마나 증명이 됐을까? 얼마나 좋아졌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직 이런 결과에 대한 수치적으로 보여드릴 성과는 없습니다. 뭐 배포가 2배 빨라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버그가 30% 줄었다든지 이런 결과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쓸모없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 만족 아니야? 아니면 저거 왜 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이제 생각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게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치로 검증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 작업에 대한 리소스를 받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 말은 성과로 증명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고 이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가지지만 쉽게 도전하거나 이렇게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는 경우까지 있기 마련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개발 문화나 문화를 개선하는 일들은 원래 수치로 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KPI나 매출 이런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증명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 없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개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문화적인 변화는 팀의 심리적인 안정감 혹은 신뢰, 그다음에 협업의 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테스트 환경 구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 코드를 검증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팀의 신뢰를 쌓고 협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치로는 증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분명 함께하는 사람들은 체감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소신이 있고 이 소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작은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발표에서 좀 뺄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괜히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 않을까 좀 그냥 조금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앞서 얘기했던 기술적인 내용이 진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라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얘기가 이 발표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처럼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 어떤 시도는 두려울 수 있어요. 저희도 이 발표에서 좀 뺄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많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대신 코드를 써주는 시대죠. 그래서 그런지 잘하는 요즘은 더더욱 잘하는 개발자라고 했을 때 예전처럼 뭐 코드를 많이 만들거나 뭐 잘 짜는 사람 그런 사람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일이 정말 잘 되는가? 이 사람과 정말 같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런 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다 사람과 문화가 더 중요해졌고요. 또 이러한 도전이 여러분들의 어떤 도전 한 단계 한 단계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경험과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차별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경험은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거, 조금 불편하니까 바꿔볼까? 라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을 해보고 조금씩 나아가 보면 됩니다. 이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작은 불편함이 뭔지 그리고 그 작은 불편함을 해소할 작은 시도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